안녕하세요. 뻔뻔한목토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4일 만에 35억이 폭락을 했습니다. 어디서? 바로 강남에서. 6월 28일 대출 규제가 딱 시작되면서 엄청난 직격탄을 맞았다 하는 곳이 바로 한국에서 가장 정점의 집값을 구가했던 강남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대출 규제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현대 1, 2차 아파트 13동 전용 196제곱의 호가가 140억에서 눈을 딱 씻고 봐도 다시 140억이네. 야, 이거 라스베가스에 위치해 있는 호화주택 가격 아닙니까? 140억이면. 근데 아주 좀 닭장같이 생겼잖아. 현대 1, 2차가 구축이고 근데 140억이야. 믿어지지가 않는다. 믿어지지. 근데 105억으로 4일 만에 호가를 얼마를 내렸냐면 35억을 내렸어.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 액면 그대로 보자면 호가라는 게 얼마나 이게 거품에 가까운 그런 어떤 이 가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집주인의 판단에 의해서 그냥 4일 만에 30억 이상을 내릴 수가 있는 거야. 반대적으로 또 이해하자면 집주인의 어떤 필에 의해서 뽕삐를 받아가지고 내가 30억 이상 올려야 되겠다 하면 전화 한 통화 딱 콜 때려가지고 30억, 40억 올려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바로 강남이라는 건 얘기죠. 비강남권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라. 미친 사람 취급을 받지. 그만큼 지금 강남의 아파트 시장은 비정상적이다. 근데 이번에 대출 규제 딱 터지면서 그동안 호가들이 구가해왔던 그 모든 가치 체계는 여실히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네이버 부동산을 딱 들춰보더라도 현대 1, 2차 매매 확실하게 140억에 내놨어. 근데 4일 후에 105억으로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그만큼 호가가 얼마나 시장을 왜곡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었는가를 고스란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대 1, 2차를 보면 야, 50평대가 거의 100억이네.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98억까지 찍었어. 최근에 6월 27일.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발표되던 날이고 28일부터 이제 규제가 본격적으로 작동을 했으니까 여기 98억 찍었던 실거래가가 이후에 어떤 가격 선상에서 거래가 될 것인지 굉장히 기추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호가, 집주인의 이빨을 털어가지고 이 가치를 올리고 내리는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부동산에 딱 만나서 내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선상에서 내가 이 집을 팔겠다 해서 계약서에 도장 꽝 찍고 나오는 가격이 확실히 조정된 가격이 될 수가 있겠죠. 98억 정도의 실거래가를 6월 27일 날 찍었는데 과연 향후 그 가격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굉장히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140억에서 105억 정도로 그러니까 35억 정도를 호가를 조정했다는 얘기는 실거래가도 확실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선제지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는 지금 20억까지 찍었다가 지금 12억까지 내려와 있는 추세인데 원래 강남 전세가가 이렇게 널뛰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앞으로 전세가 역시도 상당히 좀 부담감이 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금 부자들도 당장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 집을 생각이 없어. 아무리 현금 박치기 해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집을 좀 사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매수 심리 자체가 완전히 죽었을 겁니다. 어차피 현금 빠방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부동산 시장 자체가 조짐이 안 좋아.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뭔가 고점에 물려있는 아파트들 어느 정도 거기서 더 풀악셀을 딱 밟아가지고 수익률을 더 높여야 되는데 빨대 꽂을 여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집값 자체가 완전히 우수수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분들도 수익률 계산기 두드리기 바쁜데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는 집을 샀다가는 굉장히 수세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집 안 산다는 손절 양상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양상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 무수리 집중 아닙니까? 그죠? 여기
당첨만 되면 15억 시세 차익 챙길 수 있다고 어마무시하게 지금 광고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 뭐 그냥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현금 7억 이상이 필요해. 아니 옛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세 보증금 딱 확보를 해가지고 세입자 빨리 들여가지고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쳐서 전체적인 분양가를 쳐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이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금 박치기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순위 집주도. 상급지에 있는 무순위 집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금 가지고 덤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축될 가능성도 많겠고, 물론 이번에 무순위 집주 나오면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자기 허리 부러지는 줄도 모르고 무리하면서까지 덤빌 가능성이 높아. 무순위 집주 모집 공고가 7월 4일 날 나왔지 않습니까? 청약 접수가 10일부터 10, 이것도 이례적이야. 이틀간 무순위 집주를 받는 것. 아니 무슨 공공분양도 아닌데 보통 민간 분양 집주 같은 경우는 딱 하루만 받거든. 근데 이틀 연장을 했어요. 그만큼 뭐 엄청나게 그냥 땡기겠다는 거죠, 수요들을. 자신 있다 이겁니다. 3구 한 세대, 5구 한 세대, 8사 두 세대 나왔는데, 근데 변수는 현금 부자들도 지금 집을 안 사는 분위기. 근데 막상 올림픽 팍포레온 잡기 위해서 현금 7억을 내가 맞다이로 딱 그냥 현금 박치게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박치게 하면 그냥 100이면 100 다 그냥 박치기의 왕. 옛날에 레슬링 선수 김일이라는 선수가 있었잖아. 그냥 박아버리면 그냥 다 그냥 KO패 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냥 엄청나는 파워가 있었던 레슬링 선수였는데, 이게 지금 올림픽 팍포레온 역시도 뭐 세상의 모든 자금 딱 갖고 와가지고 박치기를 하면 시세 차익이 뭐 어마무시하게 15억 정도 생길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아무리 현금 박치기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올림픽 팍포레온 뭐 작년에 비해서 뭐 10억, 15억 정도 올랐다라는 그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게 고스란히 와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겠지. 근데 그 판단이 확실하게 오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리스크가 아주 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5구 제곱이 10억, 84 제곱이 12억. 근데 지금 5구 제곱이 24억하고 84 제곱이 29억 합니다. 거의 뭐 10억 이상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정점으로 보자면 맥스 뭐 15억 이상 올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무순위 줍줍 자체의 메리트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런 어떤 이 청약이 될 수가 있겠고요. 무조건 잡으면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사람들이 무조건 여기 물으려고 지원을 할 거야. 근데 상당히 위험성은 크다. 올림픽 팍포레온 역시도 지금 전세가 부분도 좀 위태위태하면서 뭔가 매매가 역시도 상당히 서울의 대조종장이었던 양상을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일단 주담대도 여기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7억 필요하고요. 전세 대출 제한 받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핸디캡이 많은 그런 어떤 무순위 집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올림픽 팍포레온 전세가가 지금 12억에서 10억까지 지금 살짝 내려온 그런 어떤 상태인데, 지금 전세자금 대출, 태거 대출뿐만 아니라 또 이중으로 받고 있었던 집주인들의 이 전세 대출 영역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더욱더 전세 시장은 이 전세가의 하락 양상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여기 거주 의무 유예 기간이 최초 입주 가능일이었던 2024년 11월 27일부터 3년간 유예 적용 중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도 뭐 끽 해봤자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후에 또 잔금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가 빠져나가면 그 보증금 다 챙겨줘야 되잖아. 그 보증금으로 내가 뭐 어느 정도 버텼고, 또 이게 더 유예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알짜 없습니다. 유예 안 돼. 집주인 들어와서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있었던 둔촌주공 잔금 대란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뭐 무리해가지고 줍줍 나왔을 당시 다주택자들 뭐 소형 평수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몰렸었고, 무주택자들도 뭐 분위기 업돼가지고 같이 진입을 했는데, 여기도 굉장히 2년 후에는 뭔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빠질 가능성도 높아요.
지금 상황에서 매매도 전세도 막히는 판에, 그리고 거래 취소, 뭐 속출해, 전세 발길도 뭐 뚝 끊어지는 판에, 그리고 정부 추가 규제 예고에 뭐 혼란이라고 하는데 이게 혼란이 아니죠. 어느 정도 이 정도로 쭉 가면서 그동안 가지치기를 너무 많이 했던 부동산 시장의 그 변수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가지를 잘라내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이 조정기의 양상은 단기적으로 찾아오면서 장기적으로 집값을 확실하게 하방 압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과천과 성남도 뭐 들썩들썩 거리지 않았습니까? 뭐 레미안 슈르, 과천 위버필드 뭐 20억, 30억 뭐 쉽게 올라갔었는데, 제가 오전에 잠깐 소개해드린 과천 지식정보타운 S7 블록, 여기는 조금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수도권에 사신다면, 서울, 인천, 경기에 사신다면 누구나 다 지원 가능해.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그것도 59제곱이 아니라 84제곱으로 10명을 선발합니다. 괜찮잖아, 공공임대주택.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2028년에 분양전환이 돼. 그러니까 분양전환 되는데 그 분양전환 우선권을 준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과천하고 성남하고 경기권도 서울의 조정장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해서 정상화되는 추세로 간다면 분양전환되는 가격도 그닥 지금처럼 과천의 어마무시한 무시무시한 어떤 집값을 고스란히 반영한 분양가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뭐 당시에 이제 분양 전환할 때 나한테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그냥 차버리면 돼. 포기하면 돼요. 근데 내가 꼭 잡겠다 싶으면 잡아도 되는 곳이지. 그래서 무주택 세대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과천 그랑레브 대시양입니다. 여기 임대로 이제 들어가서 10년을 살 수가 있어. 10년을. 근데 2028년에 아마 분양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년은 아니겠죠. 3, 4년 정도 후에나 분양 전환이 가능할 것 같은데, 뭐 껍데기 굉장히 좀 단단해 보이는 그런 어떤 아파트라 볼 수 있고, 지난달에 14만 명이 지금 몰리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임대 가격이 84인데 2억 4천, 보증금을 내고 매달 38만 원 냅니다. 지금 월세 가격이 얼마야? 100만 원 뭐 훌쩍 넘어가는 것들도 많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과천 S7, 어찌 보면 무순위 줍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순위는 아니네. 그냥 줍줍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줍줍. 그죠? 일단은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여기 한번 그래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럼 과천과 성남이 뭐 어마무시하게 집값이 올라가는 그 틈새를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입지를 가진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10년 임대 후에 분양 전환이 가능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2028년 조기 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또 그런 곳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가격 수위로 좀 나와줘야지 전체 아파트의 어떤 가치 체계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수 있겠지. 지금 과천도 올라, 성남도 올라, 그냥 너희만 강남이냐, 우리도 강남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천도 뭐 거의 강남 가격하고 비슷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지난달만 해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좀 잘 들여다 보셔야 되겠고, 약간 6월 28일 대출 규제 이후로 과천도 역시 약간의 조정장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것 갖고 안 되죠. 7월 2일 거래가 최고가 대비 3억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10% 정도 빠졌는데 더 빠져야지. 지금 임대가 지금 2억 8천 정도 나와서 뭐 월 3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수인데, 과천 역시도 확실한 지금 뭐 30억에서 27억인데 집값이 27억이면 이게 지금 손에 닿지를 않잖아. 안드로메다가 있는데 집값이. 그러니까 좀 10억 이하로 좀 내려오고, 과천도 한 7억에서 6억 정도, 그죠? 그 정도 우리의 어떤 기대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좀 집값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아야 된다. 레미안 슈르가 지금 21억 4천에 지금 거래가 됐어요. 6월 26일. 그러니까 규제가 나오기 직전이었네. 확실한 드라마틱한 이 조정장이 올 것으로 보이고, 과천 비버필드는 6월 30일 거래, 그러니까 24억 5천에서 확실히 떨어졌죠. 23억, 한 1억 5천 정도 떨어졌네. 그러니까 여기도 7월 들어서면서 확실한 어떤 조정장을 거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뭐 안달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 전제로 한 이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 세입자가
전세 들어올 때 현금 막치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전세 대출을 안 받으면 우리가 전세가 1억 깎아드릴게. 에이, 그렇다고 전세 들어가는데 그죠? 대출 안 물고 그냥 100% 내 현금으로 할 수가 있나? 이 집주인들 욕심이지. 그러니까 그만큼 집주인들이 비명 소리가 날 만큼 굉장한 어떤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투매로 나갈 수밖에 없겠다. 이게 전세 주는이 차라리 가격 다운시켜서 최소한 이 가격에서라도 내가 받고 나가자. 탈출장이 분명히 오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서울 빌라 두 채 집주인도 전세 반환 대출 빵원인데 뭐 이렇게 뭐 악소리 나는 겁니다. 악소리. 이렇게 되면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떼일까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수도권 규제 지역서 뭐 전체적으로 이 대출이 뭐 엄청나게 막히기 시작하니까 서울 빌라 4채 중에 한 채가 역전세를 또 우려할 만큼 또 위기가 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세입자가 또 자칫 잘못해서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전세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경색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전세가도 확실하게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 규제 이거 맛보기입니다 라는 말을 던졌죠. 그만큼 시장에 또 쏟아져 나올 규제들이 더욱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가서는 서울 집값이 그리고 수도권 전체적인 어떤 집값들이 고점에 있다가 다시 급격하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지형도, 부동산 지형도의 어떤 변형된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집을 서둘러 산 사람들은 아유 내가 이거 상투 잡았나? 라는 그 공포가 몰려올 상투 잡은 거지 어떻게 보면. 그죠? 어찌 보면 또 설거지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속속들이 계약 취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2억, 3억 그냥 완전히 그냥 계약금 다 그냥 날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냥 이 계약 포기하란다. 근데 보통 실수요자들이 2, 3억 정도의 계약금 포기 못하지. 다 선수들이지. 선수들. 그죠? 다주택자들. 투기판적인 어떤 시장 안에서 뭔가 빨대 딱 꽂아가지고 수익률 빨아 올려 드리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냥 2, 3억 포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수요자들이 2, 3억을 포기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자체가 왜곡돼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요 억제책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이재명 정부가 확실하게 어떤 드라이브 걸 가능성이 높고 더 강한 규제 카드 나올 수 있어서, 결국에 가서는 영끌로 쌓아놓은 이 아파트 가치는 뭐 서울 아파트 매수자 10명 중에 3명이 6억 이상 대출했다고 보잖아. 3명 이상이 30% 이상이 영끌한 겁니다. 결국에 가서 이 대출 규제 하나로 이런 어떤 이 액면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부동산 시장 자체가 피멍이 들었는지 10% 등등하게. 그죠? 그냥 내상이 엄청난, 이게 자칫 그냥 다 껴안고 끌고 갔다가는 그냥 이게 뇌관이 딱 터져버린 그냥 완전히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죠? 초고액 대출에서 어찌 보면 그런 이 가치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완전히 변형되고 왜곡된 어떤 가치. 남의 쌀 가지고 남의 돈 가지고 그죠? 남의 파일을 가지고 내 파일을 키우겠다는 건, 이건 시장의 어떤 원리에 있어서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 아무튼 확실하게 이 부동산 규제 자체가 굉장한 어떤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많겠고요. 한국은행도 뭐 지금 집값, 가계대출, 부채질 좀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 섣불리 못 내리고 브레이크 딱 밟고 있잖아. 근데 뭐 한국은행 자체 안에서 뭐 수천만 원짜리 뭐 저리 대출 해주고, 아니 이거 무슨 뭐 내로남불도 아니고 금리는 그렇게 낮지는 않네. 그래도 이 집값 우려하면서 지금 금리나 주저주저 하고 있는 한국은행 스탠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쏠림 현상을 지목해온 한은이 정작 내부적으로 저금리 주택대출 운영해온 셈이어서 이 정책 기조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 아닌가? 그죠? 하여간 한은은 절대로 기준금리 인하할 생각 없을 겁니다. 집값이 확실하게 조정되기 전까지는 뭔가 금리 부분에서의 집값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시그널 절대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부분도 좀 타이트하게 나올 가능성 높고, 앞으로 뭐 투기판적인 어떤 한국의 부동산 이 모든 지형들은 확실하게 단기간 안에 정리가 될 가능성 높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파격적인 어떤 가격 변동성, 그 틈새를 잘 노리신다면 저비용으로 정말 내가 리스크 당하지 않고 위험 당하지 않고 직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여러분에게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 확실하게 지금 가성비 부분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대출 규제 자체를 통해서 대출 파이가 확 줄었어요. 그리고 금리 부분도 장담 못해. 그리고 앞으로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만큼 저비용으로 내가 들어간다면 확실하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틈새와 우회로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럼 잘 기다리시면서 확실하게 징검다리 놓듯이 하나하나 전진해 나가신다면 분명한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상으로 빰브랑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